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는 사실으로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조금만 흐려져도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설명하고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차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소진에 가깝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무시, 가벼운 말, 반복되는 실망, 그리고 늘 같은 결론,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집니다. 눈물도 분노도 없이 말입니다. 이 변화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쳤을 사람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거리를 두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변했어. 너 너무 냉정해졌어. 왜 이렇게 사람을 피하니? 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극한의 반복된 상처를 경험할 때 자아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방어 형태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방어는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문을 무작정 열어두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도 누구에게나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을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공감자가 왜 결국 회피형처럼 보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침묵과 거리두기 뒤에 어떤 진짜 이유가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아주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시간, 혼자 견뎌온 시간 말입니다. 공감자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항의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기록장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 언제 선을 넘었는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 그 기록은 분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 감정과 함께 저장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의도는 없었을 거야. 공감자는 늘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면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항상 나만 이해해야 하는지, 왜 상처받는 역할은 늘 같은 사람인지 말이죠. 어느 순간 설명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해도 돌아오는 말은 늘 같습니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 한마디는 공감자의 세계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직감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그때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큰 사건도 극적인 결별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이 떠오를 뿐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안전한가? 그 질문에 더 이상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공감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하지도 관계를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납니다. 연락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외부에서는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것처럼 보이고 벽을 세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자에게 이 거리는 감정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이 단계에서 공감자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안아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감정이든 책임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은 정말 내 것인가?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서 공감자는 서서히 변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돌아섬이 훗날 사람들에게는 회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상처를 이해로 덮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단계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감자는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아프게 한 것은 단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배신이나 폭발적인 갈등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말을 끊기는 순간, 진지한 감정을 농담으로 넘겨버리는 태도, 선을 넘는 질문에도 웃으며 넘기길 요구받았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상태, 마치 안개가 걷히듯 사람과 관계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때 공감자는 더 이상 희망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 문장들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증거를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감정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공감자는 말이 줄어듭니다. 설명하려는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관계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무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오해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무심해?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공감자는 이미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가? 내가 솔직해졌을 때 안전한가? 이 질문에 반복해서 아니오가 쌓이면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늦게 답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줄이고 더 이상 깊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상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공감자는 여전히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오나 복수심이 아니라 명확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말입니다. 바로 이때 공감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느끼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직감을 부정하지 않으며 상처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단계. 그리고 이 현실 인식이 이후의 거리두기와 침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감자는 잊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모든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 시선, 침묵의 길이까지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그렇게 옛일을 붙잡고 있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하지만 공감자에게 그것은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감자의 마음에는 조용한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선을 넘었는지, 누가 반복해서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눌러왔는지. 이 장부는 복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기록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 기록을 부정하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저 사람도 몰랐을 뿐이야. 하지만 기록이 쌓일수록 변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신뢰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감각을 먼저 믿기 시작합니다. 느껴지는 불편함, 설명할 수 없는 피로, 함께 있고 나면 남는 공허함,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감자는 더 이상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답장을 했을 메시지에도 시간을 둡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이 대화가 나에게 안전한가? 이 변화는 매우 조용해서 주변 사람들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감자 안에서는 큰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든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무질서했던 감정의 흐름의 질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감자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해는 더 이상 자기 희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공감자가 마음속 장부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 단계에 이르면 공감자의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여전히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갑작스러운 단절도 극적인 선언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선택들이 쌓일 뿐입니다. 공감자는 모든 관계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그는 모든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늘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불편한 분위기를 정리하고 말하지 못한 감정까지 대신 이해해주는 역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으로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공감자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려고 애쓰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어떤 관계에서는 거리두기 자체가 가장 건강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적으로 침묵합니다. 선택적으로 마음을 닫고 선택적으로 깊이를 허락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온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벽을 쌓은 것 같아. 하지만 공감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벽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이라는 것을요. 특히 반복해서 선을 넘었던 사람들 앞에서 공감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낳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침해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경계를 보여줍니다. 연락 빈도, 대화의 깊이, 함께 보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공감자는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분위기, 감정의 흐름, 말하지 않은 의도까지. 하지만 더 이상 그 능력을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공감자가 차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공감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쓰는 일을 멈춥니다. 거리를 두는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지 그 모든 이유를 말로 풀어놓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설명이 관계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 말하면, 조금만 더 부드럽게 전달하면 상대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설명은 자주 무기가 되었습니다. 공감자가 꺼내놓은 진심은 왜곡되거나 가볍게 취급되었고 때로는 약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자는 배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 설명하지 않는 선택 역시 하나의 경계라는 것을요.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감자는 모두의 감정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먼저 나서고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 서서 완충해주던 존재였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차갑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공감자는 처음으로 그 비난을 모두 짊어지지 않습니다.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공감자는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빠져나오면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분노, 불안, 좌절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언어입니다. 공감자는 여전히 타인을 느낍니다. 다만 그 감정을 끌어안지 않을 뿐입니다. 느끼되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공감자가 침묵을 선택하며 자신을 소모시키던 역할에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감자는 종종 회피형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깊은 대화를 피하며 마치 감정을 닫아버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자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거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전의 회피는 도망이었을지 모릅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피하고 거절이 무서워 숨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침묵과 거리두기는 다릅니다. 이 단계의 공감자는 명확합니다. 무엇이 자신을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작정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이 요구한 적응입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버텨온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형태입니다. 공감자는 이제 감정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느끼되 잠기지 않고 연결되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예전에 따뜻함을 잃었어. 하지만 공감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자신을 얼마나 자주 부서뜨렸는지를요. 이 단계에서 공감자는 자신 안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거리를 둘 수 있는 힘, 거절할 수 있는 단단함, 차갑게 보일 용기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늘 착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만 살던 자아가 이제는 보호하는 자아를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죄책감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참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나는 안전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웁니다. 이것이 7번째 단계입니다. 공감자가 회피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통합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공감자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닙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온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공감자는 이제 모두에게 같은 계절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봄과 여름을 허락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겨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있습니다. 과거의 공감자는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는 순간 그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끌어안았습니다. 상대가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 머물렀고 자신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는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공감자는 여전히 느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말하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돕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 과거에 깊이 얽혀있던 사람이 다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다시 마음을 열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감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차분하게 바라보고 감정을 섞지 않은 채 대화하고 필요한 말만 남기고 돌아섭니다. 이 모습은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단지 명확함만이 있습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자신의 공감 능력을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이제 보호받아야 할 자원입니다. 이 단계에서 공감자는 깨닫습니다. 모두를 품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8번째 단계입니다. 공감자가 감정을 조절하며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공감자가 물러난 자리에는 곧 침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감자는 오랫동안 관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이어주고 갈등을 완화하고 감정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역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발 물러나자 관계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더 크게 분노하고 누군가는 혼란스러워하며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반응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감자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지지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정을 흡수해주지 않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감자는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변해서 이렇게 됐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하지만 공감자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물러났다고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불안정했다는 것을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공감자는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은 더 이상 공감자의 몫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처벌이 아닙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공감자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숨을 쉽니다.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진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분리됩니다. 공감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남고 그 경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이것이 9번째 단계입니다. 공감자가 빠져나간 뒤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공감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다시 열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연결은 선택이어야 하고 사랑은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 단계의 공감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직감을 부정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존중합니다. 과거의 공감은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였습니다. 지금의 공감은 경계 위에 세워진 연결입니다. 그래서 더 느리지만 더 안전합니다. 공감자는 이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관계 안으로만 말입니다. 깊이는 유지하되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의 따뜻함은 다릅니다. 더 이상 불안에서 나오지 않고 죄책감에서 비롯되지도 않습니다. 선택에서 나오는 온기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회피형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성장의 한 단계입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후 공감자는 마침내 배웠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공감자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리 속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상처 위에 세워진 단단한 자아,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삶의 시작 말입니다.